파트 1. 인트로덕션. 시장의 근시안이 만들어낸 완벽한 차익거래의 장. 시장은 현재 거시경제의 표면적 악재와 장기 펀더멘털의 훼손을 혼동하는 치명적인 근시안에 빠져 있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SK그룹, 발연쇄 자산 매각을 두고 SK이터닉스를 고금리와 전력망 포화에 짓눌린 고위험 로컬 디벨로퍼로 대한송유관공사를 전기차 전환에 따른 정해진 시한폭탄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쫓기는 채무자가 마진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급매물을 보며 건물에 깨진 유리창만 탓하는 1차원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구조를 해체하는 설계자의 눈에 이 두 거래의 본질은 대상자산의 내재가치 훼손이 아닙니다.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디스커버리가 직면한 극단적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낸 자본시장에서 구조적 차익거래의 무대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절박한 시간을 헐값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SK이터닉스의 막힌 자본 혈맥에 에쿼티를 수혈하여 치명적인 브릿지론 캐시번을 끊어내고 즉각적인 독점 IPP 플랫폼으로 밸류업합니다. 동시에 대한송유관공사 딜에서는 매도인의 꼬리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극단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인겨현금 흐름과 핵심 부동산 자산을 거버넌스의 덧단에 가두어 착취합니다. 파트 2. 더 메커니즘. 통제권 장악과 자본 제약의 전략적 해체. 법적 통제 메커니즘과 자본의 투입 방식은 이 두 딜에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 체결과 딜 클로징 사이에 삽입될 선행 조건과 진술 및 보장은 단순한 계약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수익률을 방어할 무자비한 철책입니다. SK이터닉스의 경우 100% 경영권을 확보하는 바이아웃 딜로서 핵심은 리스크의 완벽한 외부 전개에 있습니다. 자, 구주를 인수하는 즉시 펀드가 단독으로 대규모 제3자 배정 전환 상환 우선주를 인수하여 선순위 자본을 록업합니다. 이때 1.5배수 이상의 청산 우선원을 확보하여 프로젝트 디폴트 시 자녀 자산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틀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딜 클로징의 절대적 선행 조건으로 이 PC, 시공사와의 턴키 계약 시 지체 상금 및 초과 비용 부담, 코스트 오버런 조항 삽입을 강제합니다. 건설 리스크는 시공사에게 과거 SK 치하의 인허가 및 주민 보상 관련 우발 채무는 W&I 보험과 에스크로를 통해 매도인에게 100% 떠넘기는 완벽한 링펜싱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송유관공사는 41%의 소수 지분만을 인수하는 카브아웃 딜입니다. 여기서는 이사회 과반장악이라는 전통적 통제권 확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주간 협약에 삽입될 방어적 거버넌스 로기 딜의 명운을 결정합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타 정유사, 예를 들어 GS, S-오일 등들이 배당을 유보하거나 요금을 통제하여 당사를 이사회 내 고립 상태로 몰아넣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자본 지출 및 핵심 저유소 자산 매각에 대한 절대적 거부권을 쥐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생명선은 강력한 풋옵션입니다. 합산 배당 성향이 목표치인 당기 순이익의 70%를 밑돌거나 수송 물량이 베이스라인 대비 20% 이상 급감할 경우 매도인 측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본 딜은 그 즉시 드롭해야 마땅합니다. 자본 제약의 관점에서도 두 딜은 자본이 시장의 결핍을 어떻게 타격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 대조군입니다. SK이터닉스는 현재 고금리 브릿지론의 막대한 이자 부담과 외부 PF 조달 시장의 경색이라는 치명적인 자본 제약에 목이 졸려 있습니다. 당사는 펀드 레벨의 에쿼티를 공격적으로 투입하여 이 브릿지 리스크를 단숨에 소거합니다. 자본 제약이 풀린 파이프라인이 상업운전이라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변동비가 증발하고 매출의 70% 이상이 순수한 에비타로 반영되는 압도적인 영업 레버리지가 폭발합니다. 상업운전 개시 직후 저금리 장기 선순위 대출로 브릿지를 대환하는 자본 재구조화를 단행하여 에쿼티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반면 대한송유관공사는 자본의 노출을 극한으로 통제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내연기관의 쇠퇴로 연구 성장률이 마이너스 3% 이하로 수렴하는 확정적 사양 자산에 에쿼티를 두껍게 까는 것은 펀드의 자살 행위입니다. 인수대금의 60% 이상을 대상 회사의 강력한 인겨현금 흐름으로 상환 가능한 선순위 인수금융으로 충당하여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인수 직후 대상 회사의 자체적인 자본 재구조화를 강제하여 특별 배당을 실시, 파이프라인의 물리적 수명이 다하기 전에 펀드가 투입한 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이 차가운 재무적 회수 구조의 핵심입니다. 파트 3. 더 프리세덴츠. 잿더미가 된 선례들과 구조적 해칭의 실증 테스트. 과거 자본 시장에서 발생한 참혹한 실패와 희귀한 성공의 선례들은 현재 우리가 설계하는 통제 구조의 완벽한 해부용 시신입니다.
본 두 건의 딜을 과거의 긍정적 선례 및 뼈아픈 부정적 선례와 대조해보면 우리가 쥐고 있는 하방 방어 메커니즘의 실체와 한계가 더욱 명확하고 냉혹하게 드러납니다. SK 이터닉스의 경우 과거 거시경제 충격기마다 자본력이 취약한 로컬 디벨로퍼들이 겪었던 연쇄 도산의 역사를 철저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당시의 부정적 선례들은 순수하게 고금리, 브릿지론에 의존하며 에쿼티 버퍼가 전무했기에 외부 타인 자본 조달 시장이 경색되자마자 즉각적인 기한 이익 상실을 맞이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만기 연장 거부라는 단순한 매크로 변수에 딜 전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반면 본건의 딜 구조는 KKR과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막대한 에쿼티를 투입해 리스크 높은 디벨로퍼를 안정적인 독립발전 사업자 IPP 플랫폼으로 밸류업했던 긍정적 선례를 정확히 추종합니다.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전환상환 우선주를 통한 펀드의 단독 자금 록업으로 선순위 자본을 쏟아부어 상업운전 이전의 브릿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재무 제약을 통제하는 것이 과거 선례들과의 가장 뼈아픈 구조적 차이점입니다. 반면 대한송유관공사 딜은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화석연료 파이프라인이 환경 규제와 수요 감소로 인해 완전히 좌초자산으로 전락했던 끔찍한 선례들을 대입해야 합니다. 당시 엑시트에 실패한 인프라 펀드들은 해당 자산을 성장하는 영업 자산으로 오판하여 진입 시점에 불필요한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반면 극소수의 성공한 선례들은 처음부터 자산 분할을 통한 부동산 리츠 전환에만 집중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딜 구조 자체를 철저한 특수 상황으로 정의하고 영업 가치가 아닌 청산 가치에 기반하여 엔트리 멀티플을 PBR 0.5배, EV, EBITDA 4배 이하의 극단적 할인가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낭만적인 성장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장부상의 자산 가치와 할인율에만 베팅하는 냉소적인 구조의 승리입니다. 과거 신재생 디벨로퍼 딜에서 에쿼티 투자자들은 시공사의 초과 비용 발생이나 인허가, 지연에 대한 구조적 방어 기제가 없어 원금 전액 상각이라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SK 이터닉스에서는 이 무한대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턴키 계약을 통한 시공사 대상, 지체 상금 청구 및 과거의 우발 채무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에스크로를 강제합니다. 우리의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인허가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해상풍력 파이프라인의 30%가 완전히 좌초자산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동하더라도 이미 가동 중인 육상풍력 및 연료전지의 현금 흐름만으로 하방 30% 이상의 안전 마진이 완벽하게 작동함이 검증되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우 하방 방어의 실패는 곧장 파멸을 의미합니다. 소수 지분딜의 무덤은 항상 이사회 내 고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선례들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핑계로 요금을 동결하고 자녀 주주들이 인겨현금 흐름을 내부에 유보시키는 순간 대상 기업에는 끔찍한 여경업 레버리지가 발생하여 펀드의 차입금 이자 상환 불이행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산 배당 성향이 70%에 미달하거나 수송 물량이 베이스라인 대비 20% 이상 급감할 경우 매도인인 SK 이노베이션 측에 지분을 강제로 되파는 강력한 풋옵션은 단순한 하방 해칭을 넘어 이 딜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이 방어막이 뚫린다면 우리가 투입한 자본은 영원히 썩어가는 파이프라인 속에 갇히게 됩니다. SK 이터닉스 딜에서 단일 메가 프로젝트, 예를 들어 수백 메가와트급 해상 풍력의 PF, 기한이 익상실은 단순한 매몰 비용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플랫폼 전체의 크레딧 등급 하락을 연쇄적으로 촉발하여 우량한 타 프로젝트의 리파이낸싱 금리까지 폭등시키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코어 인프라 펀드로의 엑시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파멸적인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제된 에쿼티 투입으로 전력망 병목 리스크가 1차적으로 방어된다면 수도권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즉각 감당할 수 있는 연료전지 부문이 프리미엄 R200 공급원이자 전사적 캐시카우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이는 풍력 부문의 지연 리스크를 상쇄하는 구조적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며 밸류체인 전반의 매각 가치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반면 대한송유관공사 딜의 파급 효과는 다분히 파괴적입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우리가 유동성 회수를 위해 극단적인 고배당을 강제하거나 핵심 저유소 부지를 물류센터나 리츠로 분할 매각하려 시도할 경우 타 정유사와 정부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공재 프레임을 쥔 정치권과 여론의 표적이 될 평판 리스크가 극도로 높습니다. 만약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져 당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모회사 SK 이노베이션에 치명적인 재무적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조적 방어 메커니즘이 역으로 SK그룹 전반에 크레딧 이벤트로 비화할 수 있는 뇌관으로 작동하게 되는 철저한 제로섬의 연쇄 파장입니다.
파트 4. 더 인센티브. 생존을 위한 자본의 민낯과 파괴적 게임 이론. 시장 참여자들이 내세우는 우아한 ESG 선언이나 친환경 에너지 트랜지션 비전의 이면에는 오직 생존과 매각 차익을 향한 노골적이고 냉정한 인센티브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 두 건의 딜은 각 플레이어들이 처한 재무적 결핍과 자본의 유인 체계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충돌하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실험실입니다. 먼저 매도인인 SK이노베이션과 SK디스커버리의 본질적 동기를 해체해 보아야 합니다. 이 거래를 촉발한 핵심 촉매는 결코 대상자산의 전략적 재편이나 포트폴리오 고도화가 아닙니다. 모회사 산하 SK온이 빨아들이는 천문학적 자금 소요와 그룹 차원의 신용등급 방어라는 극도로 절박한 유동성 위기가 모든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대상 회사의 적정 밸류에이션이나 장기적 미래 가치보다 당장의 거래 종결성과 현금 입금 시점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당사와 같은 재무적 투자자는 이러한 매도인의 맹점을 완벽한 레버리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다급함을 역이용하여 대한송유관공사의 파격적인 엔트리 멀티플 할인을 관철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풋옵션을 무조건적으로 쟁취해낼 수 있는 절대적 우위에 서 있습니다. 반면 대한송유관공사 딜의 이사회 테이블에 앉아있는 자녀 주주들, 즉 타 정유사와 규제당국인 정부의 인센티브는 투자자는 정확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본 자산을 값싼 공공재 프레임에 가두어 자신들의 운송 마진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통제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집니다. 만약 당사가 유동성 회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핵심 저유소 부지의 물류센터, 리츠 전환을 시도하거나 과거의 인겨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강제하려 할 경우 이들은 이사회 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정부의 요금 통제 권한을 동원하여 전면전을 불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마찰은 딜 종결 직후 즉각적인 거버넌스 교착 상태와 평판 리스크를 유발하며 엑시트 경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지뢰밭입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유인은 이 혼돈 속에서 철저히 구조적 차익 거래의 완성을 향해 조준되어 있습니다. SK 이터닉스에서는 초기 인허가 마일스톤과 고금리 브릿지론에 억눌린 밸류에이션의 골짜기에 에쿼티를 선제 투입함으로써 개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상업운전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멀티플 리레이팅의 과실을 독식하려 합니다. 동시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매도인의 꼬리 위험을 철저히 링펜싱하여 전가한 뒤 내연기관 본업의 확정적 쇠퇴를 전제로 한 극단적인 현금 착취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결국 이 딜의 종국은 두 가지 상반된 결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SK 이터닉스 딜은 펀드의 자본 투입을 통해 전력망 병목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해소되는 순간 글로벌 빅테크 및 국내 대기업 집단의 캡티브 전력망 확보를 위한 프리미엄 R 200 인프라 탈취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상업운전 달성이라는 티핑 포인트를 통과하여 개발 리스크가 완벽히 소거된 이 독점적 IP, P 플랫폼은 안정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글로벌 코어 또는 코어 플러스 인프라 펀드나 전략적 투자자에게 글로벌 피어 평균인 이 V 에비타 1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엑시트되는 전형적인 플랫폼 밸류업의 승리 공식으로 마감될 것입니다. 둘째, 대한송유관공사 딜은 영구적 쇠퇴를 전제로 한 자녀 현금 흐름의 극단적 착취와 풋옵션 발동을 통한 원금 강제 회수 게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당사가 계획한 수도권 핵심 저유소의 용도 변경 및 자산 분할 엑시트 시나리오는 타 정유사들의 견제와 인허가, 장벽에 부딪혀 좌초될 확률이 큽니다. 결국 당사는 확보해둔 강력한 풋옵션 반가쇠를 당겨 매도인 측에 지분을 되파는 강제 엑시트를 실행할 것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유동성 가뭄에 시달리는 SK그룹의 크레딧 이벤트 뇌관을 정조준하는 치명적인 재무적 시한폭탄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파트 5 콘클루전 신디케이트 노트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에서 특정 자산의 가격표는 결코 그 자산이 지닌 장기적 펀더멘털이나 영업가치에 의해 매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매도인의 숨막히는 절박함과 그 약점을 파고드는 매수인의 치밀한 구조적 통제력만이 거래의 룰을 지배합니다. 본 두 건의 딜은 현재의 척박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자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양극단의 포지셔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SK 이터닉스는 규제와 자본 경색이라는 거대한 해자를 막대한 현금으로 부수고 들어가 새로운 독점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공격적 밸류업의 전형입니다. 반면 대한송유관공사는 추락하는 제국의 유동성 위기를 볼모로 삼아
철저하게 짜인 하방 방어막 안에서 자산의 잔존 가치만을 뜯어내는 냉혈한 청산의 논리입니다. 시장 대중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금리 장기화의 충격과 산업의 구조적 사양화라는 단순한 내러티브에 갇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딜의 이면을 해체하고 조립할 줄 아는 설계자에게 이 모든 거시적 악재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진입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법적 족쇄인 주식 매매 계약 상의 선행 조건과 주주 간 계약의 절대적 거부권을 매도인의 목에 채울 수 있는 더 없이 훌륭한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분이나 환상의 자본을 태우지 않습니다. 자본에는 도덕이 없으며 오직 계약서상에 새겨진 방어 메커니즘과 차가운 구조만이 우리의 하방을 지켜낼 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을 만듭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더 신디케이트 디브리프, 엔드.